안녕하세요. 마음놀이터 마인드키퍼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육아휴직 무조건 하세요. 저는 교육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 상황을 좀 이야기하자면 대부분 회사가 그렇듯 인원에 비해 일이 엄청 많아요. 좀 늘 바쁘고요. 또 특별히 바쁜 시기인 한 3-4달은 초과 근무와 야근을 가끔은 해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정규 직원이 많지 않고 또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좀 직원 교체가 많은 회사였기에 그 누구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 육아휴직을 쓴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전 육아휴직은 정말 1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1년 겪고 나서 집에 온종일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회사에서는 엄청난 일과 또 상사의 압박, 또 체력 소모, 정신적인 고갈, 또 인턴들이 또 한꺼번에 나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한꺼번에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사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육아휴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당장 그만두는 것보다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1년 정도 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육아휴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서 양식도 제가 처음이라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육아휴직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개월간은 150만 원이 나오고 나머지 9개월간은 9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2022년부터는 12개월간 150만 원으로 최대 인상된다고 하니 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150만 원도 감사하지만 월급보다 확 줄어드니 좀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남편과 협의도 해야 했고 아이들의 동의도 구했습니다. 외식이며 갖고 싶은 것들 못 사줄 수도 있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남편은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니 좀 고민이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장생활 중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케이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있다고 하니 무조건 좋아했습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회사에 육아휴직서를 내야 합니다. 저는 5월 1일부터 쉬기로 마음을 먹었고 4월 초에 육아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 딱 한 달 전에 휴직서를 제출한 거죠. 한 달간 회사 분위기는 정말 쌀쌀했습니다. 상사 중 한 분은 아예 사직을 하면 새로운 사람 뽑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육아휴직해서 쉬다가 다시 오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기껏 정규직 시켜줬더니 회사가 필요로 할 땐 쉰다고 타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한 달을 버텼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내가 회사에 다니는 거지 회사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4월 마지막 날까지 저는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저녁 6시가 훌쩍 넘어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일부터 이 모든 것을 잊고 나는 푹 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1년의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따뜻한 햇볕을 쬐며 커피 한잔 하는데도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 이게 행복이지.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서 먹이고 때때마다 간식을 만들어 먹이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그동안 나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이런 것에 너무 목매서 달려왔구나. 자기 반성도 했습니다. 먼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어깨와 목이 오랫동안 아파서 오른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닐 땐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미루고 미뤘거든요. 정형외과에 가서 2주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염증 치료제 주사 2번을 맞았더니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나를 돌보면 금방 나았을 것을 반년을 끙끙거리고 살았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전 노는 것보다는 좀 자기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듣고 싶었던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고 또 그 수업료 지원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이것도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조깅을 시작했고 수영과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아이들과 자전거 타기, 인라인 타기, 캠핑하기, 낮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쉬고 먹고 놀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때 우리 막내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엄마 소개하는 카드를 만들었는데 엄마 취미에 낮잠 자기라고 쓴 거를 보고 남편이랑 한참을 웃었습니다. 육아휴직에는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쪼달림이 있었습니다. 더 아껴 썼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였어요. 직장을 안 다니니 제 옷과 신발, 장신구, 화장품 등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소비를 줄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피곤하고 밥하기 싫으면 시켜 먹거나 외식을 자주 했는데 웬만한 음식들은 집에서 직접 해 먹으니 몸에도 좋고 비용도 절약하고 덤으로 건강까지 얻었습니다. 아이들 등교할 때 손잡고 데려다 주고 하굣길에 마중도 나갔습니다. 집에 엄마가 있으니 친구들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아이들의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으니 미주알 고주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속상했던 일들, 오만 이야기를 다 하게 되다 보니 아이들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동 다니고 러닝하고 걷고 차 마시고 데이트하며 원래도 좋았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육아휴직하면서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걱정되는 건 3개월 뒤에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과 직장의 분위기, 환경이 저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육아휴직 할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육아휴직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조금만 절약하고 아끼시면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건강의 회복, 자아개발과 행복을 재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합니다.